평생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79세의 신학자요 철학자인 틸리히는 시카고 대학에서 그의 필생의 인생 역작 조직신학 3권을 완성하고 2년이 지난 1965년 10월 심장마비로 쓰러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던 병실에서 틸리히는 아내이면서도 평생의 동반자였던 한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오.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남편의 그 모든 상처와 연약함을 덮어주며 그의 얼굴을 보듬어 줍니다. 틸리히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후학들은 스승의 학문적 업적을 오늘까지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1969년에 설립된 독일 폴 틸리히 협회는 틸리히의 모국인 독일을 거점으로 하여 그의 학문적 뿌리인 독일 관념론과 초기 사상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틸리히가 주도했던 종교 사회주의 운동과 나치 독재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또한 이성과 계시, 존재와 신, 역사와 하나님 나라 등 기독교 신학의 핵심 주제들을 철학적으로 균형합니다. 특히 역사와 사회 속에 나타나는 마성적인 것의 구조나 불안의 근원 등 그의 초기 신학적 뼈대를 원전 중심으로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 틸리히 연구자들의 학술적 구심점 역할을 하며 매년 특정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틸리히 영감을 출판합니다. 1975년에 설립된 북리 폴 틸리히 학회는 틸리히가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 전개한 상관관계의 방법을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틸리히의 신학을 현대 문화, 정치, AI, 미디어, 환경과 생태학 등에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또한 틸리히의 실존적 공의, 즉 불안과 소외 등을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적 관점과 접목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틸리히의 상관관계 방법을 활용하여 현대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신학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이들 중에 특히 그의 수제자 롤로 메이는 틸리히의 실존주의를 심리학으로 가져와 미국 심리치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신학계에선 랭던 길키, 비렐름 파우크 같은 그의 직계 제자들은 미국 신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보스턴 대학의 웨슬리 와일드먼 같은 학자들이 틸리히의 사상을 AI와 과학 시대를 위한 신학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 1978년에 설립된 프랑스어권 폴 틸리히 협회는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 프랑스어권 학자들이 주축이 된 학회입니다. 이들은 독일어와 영어로 쓰인 틸리히의 유산을 프랑스어권에 번역하고 소개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어권 특성상 가톨릭 신학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자인 틸리히의 사상을 매개로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교회 간의 연합 대화를 촉진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틸리히 사후, 아내 한나 틸리히와 그의 조교였던 로버트 킴벌 등은 그의 방대한 원고가 흩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습했습니다. 현재 그의 유산은 세계 최고의 대학에 보물처럼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앤도버 하버드 신학 도서관에는 거대한 폴 틸리히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의 육필 원고, 설교문, 일기, 심지어 한나의 사진들까지 수백 개의 상자에 담겨 영구 보관 중입니다.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도 독일 폴 틸리히 아카이브를 세워 오늘날까지
그의 미발표 원고들을 모아 틸리히 전집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 정부의 속죄와 예우입니다. 독일 정부는 나치 시절 틸리히를 쫓아냈던 것을 속죄하는 의미로 그가 살아있을 때 괴테상과 독일 대십자공로 훈장 등 국가 최고 훈장을 헌정하며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한편 요한나 베르너, 평생을 틸리히 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의 아내 한나는 틸리히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서재에서 많은 여성들과 주고받은 편지 더미를 발견합니다. 평범한 아내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지만 그녀 역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강인한 지성인이었기에 첫 번째 회고록 From Time to Time에서 그녀의 심경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틸리히라는 거대한 산 같은 이름 뒤에서 평생 홀로 감당해야 했던 애증과 고독의 무게를 세상 밖에 드러낸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틸리히와 함께했던 과거의 여행 일기들을 꺼내어 보며 기억 속의 장소들을 회상하면서 엮은 두 번째 회고록 From Place to Place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마침내 남편의 모든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온전한 용서를 이룹니다. 이 책을 통해 그녀는 아내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남편의 모습과 인간적인 밑바닥을 남김없이 직시하면서도 결국 그를 온전히 껴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의 화해를 넘어선 구원으로 승화된 사랑이었습니다. 틸리히가 평생을 바쳐 부르짖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하, 즉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한한 사랑 안에 용납되었다라는 그의 위대한 이론은 틸리히의 머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의 아내 한나의 아가페적 사랑과 용서를 통해 살아있는 현실로 완성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사랑, 그 에로스가 산산조각난 폐허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아가페가 피어난 것입니다. 틸리히는 지금 인디애나주 뉴하모니의 소나무, 우거진 틸리히 공원에 평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 숲은 그를 깊이 존경했던 거부제인 오웬이 사들여 헌납한 곳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숱한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떠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에서 하버드 대학의 석좌 교수로 케네디 대통령의 자문역으로 올라가기까지 그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불쑥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를 잊어버리기 위해 많은 여성의 온기를 찾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불안을, 그의 시커먼 블랙홀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그의 어두운 블랙홀을 환하게 밝혀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안겨 그는 지금도 고몬 묘지에 평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은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무너지는 일상을 온몸으로 살아낸 틸리히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많은 위로와 희망,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3부에서 소개한 틸리히의 주요 저서를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소개하는 틸리히의 주요 저서와 설교들을 경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의 설교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성자가 하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삶의 현장에서
매일 사투를 벌이면서 그 심연의 바닥에서 건져 올린 생명의 밧줄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설교와 이론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실제 생활에도 많은 통찰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처절했기에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요, 철학자 폴 틸리히의 인생 역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의 저서와 설교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의 틸리히 영상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삶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여정을 함께 해주는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